자, 여기 보시면은 정자가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178쪽 보시면은 중간에 이 작품 말고도 중간에 얘네들이 무슨 누각 같은 거를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정에 있다든가 해서 온갖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강호가던 저희가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도를 노래한다라는 거여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유학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사대부들이 자연이 뭔가 도의 완성적인 도의 완성, 그러니까 자연의 조화로운 이치 자체가 우리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의 질서 부합하다. 약간 이렇게 봐서 자연을 높이 보고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자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성리학에서 이런 자연들이 탐구의 도에 잘 갖추어져 있는 질서 있는 곳으로 보았다. 그래서 자연이 좋은 것으로 봤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이상적인 조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유독해 왜 우리나라 옛날 문학에서는 자연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면왕정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왕정 가고요. 면왕정에서 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산은 알겠죠, 저희가. 이게 작품당 무슨 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산일까는 하지 마시고 산 정도 마시면 돼요. 산에 한 여러분들 두 개가요, 동쪽으로 뻗어 있대요. 그 여러분들 중세 초반에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없었냐면 된소리가 없었어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뻗어 있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뻗어 있다라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쪽에 동쪽으로 뻗어 있어서 줄기가 멀리 떼쳐와서 이 활기가 떼쳐와서 뭐 제월봉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월봉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봉은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제월봉, 뭐 제일봉, 막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무변대야라는 게 여러분들 해석 보시면은 끝없이 넓은 들판인데 우리가 이거를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게 변이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가 없는 큰 들판이란 뜻인데 저희가 이 정도 한자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게 여러분들 들야자예요. 그러니까 들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들판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자는 거죠. 100% 다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들판에서 무슨 짐작을 하고 있나, 뭐 이 정도만 알아먹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곡구비에 무슨 할멈처 모르겠으면 이런 건 넘어가세요. 무득무득 벌어난대요. 그러니까 뭔가 산이 있고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굽이 뭔가 산의 능선이든 뭐든 이런 게 뭔가 펼쳐져 있는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다는 뭐냐면 앞으로도 많이 보시겠지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비유하는 직유법적인 표현이구나,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구비는 군기가 구멍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용을 가지고 자연물을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용이 선잠, 그러니까 잠이 들었다가 잠깐 깨서 뭔가 머리가 이렇게 앉혀있는 모습 같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 늙은 용은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말했던 산봉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산봉우리. 갑자기 난데없이 용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동물이 나오거나 이런 비유적인 게 좀 뜬금없이 나옵니다. 너러 바해 정도는 알자고 말씀드렸죠. 바위입니다. 이제 이게 해석하면 넓은 바위긴 한데, 넓은 바위 위에 송주, 소나무랑 대나무죠. 그러니까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그러니까 소나무, 대나무 숲 중간에다가 정자를 지었는데 이 정자가 면왕정이라는 거예요. 정자를 안 쳤는데 이 정자의 모습이 어떻냐면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그림 있잖아요. 두 날개를 이렇게 푸른 날개를 했죠. 푸른색으로 해서 푸른 날개가 쫙 펴져 있는 면왕정의 정자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인 걸로 해놨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두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산 중에서 봉우리, 그 다음에 바위, 면왕정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멀리 보는 데에서 딱 줌해서 근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고전 시가에서는 조금 시선의 이동을 좀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원경에서 근경이냐, 뭐 시선의 이동이냐, 이런 식으로. 자, 분사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면왕정의 모습을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거고요. 자, 무슨 산 나오죠? 그냥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산에 이제 물이 내려가겠죠. 정자 앞에 넓은 틀에 뭐가 펼쳐져 있대요.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말지 뭐 이런 건데요. 뭐냐면 자, 물을 이렇게 흘려나는 모습인데요. 넓거든 기노라. 여러분들 여기 해석 보시면은 얘들아 왼쪽에 해석 보면 뭐라 했어? 넓으면서도 길고 푸르면서도 희다. 그러니까 넓은 틀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뭐든 뭐뭐하거나 뭐뭐는 뭐뭐하지 말지 이런 표현은 다 뭐냐면 예찬적인 표현입니다. 앞으로 뭔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넓거든 길지 말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어떻게 둘 다를 갖출 수 있지?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마리 용 또 나오죠. 두 마리 용이 막 뒤틀고 있고 이 모습이 무엇 같다. 기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충곡 하면서 그 가을에 들판이 쫙 펼쳐져 있으면서 금수를 재편난 듯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금수가 여러분들 뭐였어요? 여기서 금수는? 뭐였지 얘들아? 금수가 두 가지지. 하나는 짐승, 또 비단. 깁이 비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깁이 가끔 나와요.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자연물을 비단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예찬. 자,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을 바빠서 막 무슨 닿는데 따르는데 반나절을 이렇게 흐르고 있느냐. 뭐 지금 시냇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듯을 지금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이 직유법적인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당연히 비슷한 어구라든가 어떤 특정 단어가 반복되거나 그러면 다 운율감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듯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냇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참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약간 이 사람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게 정서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뭐냐. 자, 무저치는 모르겠어. 자, 요 정도 사는 알아두시면 도움은 됩니다. 요 사가 뭐냐면 모래예요, 모래. 자, 모래가 눈처럼 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지러운 기러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여졌다가 흩어졌다는 거 기러기 무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러기 무리들. 그러면서 노화,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쫓아가느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울어봄에 대해서 울어봄은 울면서거든요. 그런데 이 우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울면서 쫓아가는 의미가 정말 감정이입해서 슬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어차피 새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냥 새 울음소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얘네들이 슬퍼서가 아니고 원래 그냥 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기러기들이 그냥 어지럽게 노는 풍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기러기들끼리 지들끼리 막 놀면서 교태와 아양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슬픔의 정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기러기들이 여기 뜻 보시면은 여기 해석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 어디죠? 자,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얻으려고 앉았다 내려갔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에 들면서 서로 따라다니느냐. 그러니까 서로 따라다니면서 그냥 기러기들이 그냥 잘 놀고 있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너부 길 바뀌오. 자, 기 하늘 아래.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석하지 말고 뭐 하늘 아래 뭔가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르고 꽂은 것은 매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 눈앞에서 여러분들 이 보이는 풍경들 있잖아요. 그 풍경들이 산인가? 아니야. 병풍과 그림처럼 너무 아름다워.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 당연히 서리법적인 표현이고요. 내 정자에 딱 서서 이 보이는 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예찬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다 예찬이에요. 자,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 난양하여 하늘도 저치하여
나 진짜 하늘도 아니라 저어하다, 두려워하다예요. 저어하다가 이제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저어하다라는 게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 우뚝 선 것이. 자, 추월산이 머리를 짚고는 머리를 미루고 있고, 지금까지 자기 앞에 보는 여러분들 그냥 산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쭉 얘기하고 나서 허공에 막 산 이름을 얘기하고 나서 내가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참 많기도 많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있는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이거예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산 봉우리가 딱 겹쳐 있나 보죠.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비슷한 문장이 있죠. 그죠? 뭐뭐 한 닷 이런 거 있죠. 자, 이게 중복되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다 니은 있죠. 니은. 니은과 얘들아 모음 이런 거는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울림소리. 자, 울림소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온율감이 느껴지고 또 하나 우리말의 아름다운 표현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적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울림소리든 우리말의 아름다운 표현이든 표현이 참신하든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본사는 원경에서 근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경에서 원경입니다. 시냇물하고요. 기러기를 먼저 봤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화자 입장에서는 근경. 그리고 산봉우리가 저 멀리 보이는 원경이 되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자, 이거 특히 얘는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쉬워져요. 한자어가 조금 빠지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우리말을 더 이제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이 쓰면서 좀 더 쉬워지고요. 자, 넘길게요. 야, 벌써 지금 13분이 다 돼가. 한쪽에 있는데. 자, 흰글은 부인은 뿌연이고요. 연하는 안개와 노을입니다. 자, 푸른이는 산람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게 왜 봄의 계절간이냐면 이 람이 뭐냐면 아지랑이야, 아지랑이. 자, 아지랑이는 봄의 계절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처남, 암은 바위고 만악. 여기 보시면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로 돼 있거든요. 그냥 제 집을 삼아두고 해서 앞에 보시면 무슨 바위 하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몰라. 그래도 뭔가 자연을 제 집처럼 삼아둔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아는 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를 유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조금씩 늘려간다고 보셔야 되지 이게 고전 시가를 내가 100% 다 해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완전 전문가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남양성 들면서 뭐 이런 나면서 들면서잖아 원래는. 근데 이응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응이 사용되거나 얘들아 뭐 리을음이나 여기선 이응음만 사용됐는데 이런 울림소리들을 많이 사용하면은 음악적 효과를 준다 뭐 이런 말도 쓰긴 씁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들면서 나면서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래도 그런지고 이러면서 오리거니 나리거니 장공이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뒤트락 사양과 섞어지어 새우조차 뿌리 난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봄에 보이는 자신의 풍경은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별게 없어요. 가랑비가 여러분들 가랑비니까 가랑비가 막 뿌리고 있고 앞에 풍경이 뭔가 푸르고 막 이러면서 꽃도 피니까 붉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자, 남현은 좀 알아둡시다. 남현은 여러분들 뭐냐면 가마예요. 이 당시에 가마나 말은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마가 나오시면 화자의 신분은 양반이라는 거죠. 양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구름, 그 다음에 안개, 노을. 이것이 봄 풍경과 어우러지는 풍경을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름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항상 여러분들 고전시가 보시면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계절의 변화의 흐름을 섞진 않아요. 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름 얘기하고 가을 얘기하고 겨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에요. 소울 아래 구분길로 온몸을 하는 정에 녹약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여름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풀이나 이런 게 우거진 상태에서 황행, 요거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가 교태겨워 하는구나. 그러니까 꾀꼬리의 소리는 항상 뭔가 교태, 아양,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흥겨운 정서를 얘기할 때 꾀꼬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나무는 나무고요. 새 자자죠. 수음.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그늘이 질 만큼의 뭐 이런 얘기여서 이 수음이라는 것도 여름의 계절감을 표현하는 애입니다. 숫자가 나무 숫자고 이게 음이 그늘할 때 음이거든요. 음지 막 이런 거. 백청난간에 무슨 긴 조울음을 내어 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꾀꼬리가 나무가 많이 우거진 그늘에서 졸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물 위에 양풍. 이 양자가 서늘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시원한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서늘함도 임금님의 은혜라는 둥. 그러니까 여름엔 아무튼 시원한 게 좋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만족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작하는 내용은 그 자기가 면왕정에 살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을입니다. 진설이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 같대요. 즉 아름답다는 얘기죠. 요거. 자, 예찬이고요. 이것도 황혼. 자, 가을 하면 여러분들 빠질 수 없는 이 황혼입니다. 황색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뭐예요? 가을에 왜 황색 구름이 보일까요? 벼가 있잖아요. 벼가 이건 애들 공식 같은 거 그냥 외워야 돼. 가을에 서리, 그 다음에 뭐 황혼, 이런 거 다 그냥 가을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어서 황색 물결을 이룬다. 요건 거의 공식 같은 거요. 황황은 또 어찌 만경이 쫙 먼 곳까지 펼쳐져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적. 자, 필이에요. 피리가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서 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자, 다른 색으로 표시할까요? 자, 황행, 교택이 없다. 자, 꾀꼬리는 그냥 읽고 있는데 교택이 없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피리가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불고 있대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뭐겠어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감정? 이입이죠. 근데 이때 감정은 즐거움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가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겨울입니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다 매몰된대요. 뭐예요? 조물이 야단스럽게 뭐예요? 빙설로 온갖 산들을 이제 꾸며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산에 이제 눈이 쌓여서 이제 그 산이 안 보인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경궁요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옥, 은, 얘 둘 다 무슨 색깔? 하얀 색깔. 눈이 와서 아름답다라는 모습을 옥이라든가 은을 통해서 예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건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쫙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건곤, 천지가 참 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 경이롭다, 예쁘다, 풍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계절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 변화에 따른 말 그대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계절 변화 속에서 자신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거니까 풍류,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지내는 친화 뭐 이런 것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봤던 주제긴 한데 이게 가사 작품으로 되고 이제 이게 연시조나 시조 보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요게 송순 면왕정가 같은 경우는 가사의 나름 초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좀 더 많이 쓰였고 정철이라는 사람이 문학 작품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자를 덜 쓰면서도 뭔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했다. 이래서 좀 더 높이 평가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약간 그 가사계에 약간 전반적으로 초반에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썼던 이런 표현법들이 그 뒤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좀 미치긴 합니다. 결사 부분 볼게요. 결사 부분이 이제 사실은 더 유명해서 많이 나오긴 해요. 중간에 다른 부분하고 이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결사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아주 뚜렷한 그 부분이 나와요. 인간 세상 속세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을 떠나와도요 내 몸 겨를이 없대요. 바쁘대요. 왜? 자연을 즐기느라고. 약간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연 경치를 즐기는 것 때문에 즐기는 상황 때문에 자기는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경치를 감상한다. 다른 말로 완상한다. 완상하느라 바쁘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고전시가라서 완전 공감되는 정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더라. 바람도 막 쐬려고 했고 달도 맞아보고 밤이란 언제 죽고 국이란 언제 나. 그러니까 자기가 왜 바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12. 살인문은 누가 닫고 떨어진 꽃은 누가 쓰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도 바쁜데 낮이라고 지금 여유가 있겠어? 바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를 쏘냐는 뭐 시를 싫겠느냐? 바빠. 나는 자연 속에서 즐기느라 너무 바빠. 그래서 뭐래요? 오늘도 부족한데 내일이라 여유가 있겠어? 아니지. 없어. 뭐 이런 얘기예요. 자연을 즐기느라 나는 너무너무 바빠. 막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왜 켰지? 그래서 임에 저 산에 앉아보고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앉아서 걸어보니까요. 이런 바쁜 마음이 버릴 일이 아주 없대요. 왜냐면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마음이기 때문에 버릴 게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쉴 사이가 없대요. 쉴 새가 없대요. 그래서 길이나 뭐 얼마나 전하겠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뭐래요? 다만 하나의 여러분들 청려장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푸른 뭐 명아주? 명아주 지팡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자꾸 한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면 좋긴 좋아요. 이 지팡이에요, 지팡이. 아주 종종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와요, 지팡이가. 가끔, 아주 가끔. 지팡이인데, 지팡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게 다 무디어 간다 이거죠. 달아 없어진다. 무져져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뭐냐면 자연을 열심히 즐기는 생활. 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술 나오죠. 자, 술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그냥 풍류 끄집으시면 돼요. 풍류.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흥취. 거의 세트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술이 익어가니 벗이 없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이거나 열거되는 거는 몰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뭔가 어떤 행위를 열거 나열 하나보다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온가지 술을 취흉이라고 나오네요. 취해서 흥을 느낀다. 이런 단어는 근데 아셔야겠죠. 이런 건 핵심이니까. 술, 취흉 정도는 아셔야겠죠.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어시라. 그러니까 근심 없고 시름도 붙어있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나는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풍류와 흥치, 취흥을 느끼면서 있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누우락, 앉으락, 구부락, 저처럼 그냥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계속 즐거워서 지금 반복적으로 뭔가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고 열거하고 있다.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누락, 안드락, 구부락, 젖트락, 울프락, 파라마락, 노예로 노거니, 천지도 넣고 일월도 한가하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천지면 뭐야? 하늘과 땅이니까 세상이에요. 아까 보셨던 건곤 있죠? 이것도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세상, 천지. 자, 그래서 세상에 넣고 일월도 달도 한가해 보인다. 뭐 이렇게만 느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희황이라고 가끔씩 나오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나 뭔가 명칭이 나오면 중국 얘기하는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자연경치를 얘기했죠. 자연경치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가 모르는 한자를 떡하니 얘기해. 그러면 자연 예찬하려고 또는 자기 자랑하려고 꺼낸 키워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알면 더 좋긴 한데 그냥. 자, 그래서 갑자기 신선 얘기가 나오면서 신선이 어떻더냐. 이 몸이 신선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선은 약간 여러분들 지금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 정철의 작품에도 나오거든요. 자연 친화하면서 신선을 얘기하면 약간 자기 자신의 이 자연을 즐긴 자기 자신의 뭔가 만족감, 자부심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신선하고 화자를 동일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위치가 어때요? 자신의 일반 인간이 아니고 신선을 올라가면 자신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화자의 위상을 끌어올린다, 올린다. 그래서 신선 얘기가 나오면 그만큼 자연에서 노는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다, 자부심, 자랑스럽게 느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글면서 신선 얘기 하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강산풍어를 내가 거느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보통 이제 옛날에는 100년 해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00년이면 거의 한평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이제 삶을 다 누리면 호탕정해야 2에서 더할 수냐 더할 필요가 없다요. 호탕정해가 잘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호탕정해는 여러분들 뭐 여기서 나오는데 무슨 뭐 정다운 넓고 정다운 횡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아시는데 2에서 더할 수는 뭐냐면 더 이상 더할 게 없다. 그러면 만족감의 표현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 말은 몰라도 요거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갑자기 이태백 나오잖아요. 사실 이태백은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태백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중국 유명한 시인 그래서 이태백이는 종종 나와요. 그래서 태백이는 좀 압시다. 그래서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내가 지금 느끼는 흥이 여기서 더할 필요가 있겠냐? 없어. 나는 너무 충분히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껴 이러면서 이 몸이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몸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고 갑자기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충으로 끝나요. 유교죠. 이렇게 써서 임금님한테 박쳤겠죠. 바치지 않고 본인이 혼자 써서 간직했으면 저희가 설대 연구에서 배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그러니까 뭔가 이때는 그런 것 같아. 일단 이때 똑같았겠지. 남자들이 기생도 끼고 놀고 했을 거야. 남봉질도 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고고한 모습만 남기고 싶었겠죠. 실제로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살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자연 완벽한 거야. 나는 이 완벽한 자연 속에서 살아. 그러고 나서 그래도 임금님에 대한 건 잊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충의 감정이 좀 나타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생뚱맞긴 하죠. 자, 2번 보시면 뭐 생동감 있는 자연의 묘사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하자의 시선 이동, 원경과 근경은 오가며라는 말은 뭐겠어요? 원경에서 근경 갔다가 다시 근경에서 또 원경 갔었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오가며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자주의의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방식 이런 사용했고 다양한 비유별 표현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역동성을 부여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 산은 그대로 있는데 아니면 물은 그대로 흐르는데 그 물의 움직임을 뭔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무슨 역동성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3번 생뚱맞게 임금님에게 왜 감사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은 뭐 이런 거죠. 뭐 완전 이상적인 건 이런 거예요. 임금의 통치와 자연의 도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신의 상황은 임금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예전에 많이 느꼈었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자연을 잘 즐길 수 있는 것은 임금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연을 잘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건 뭐냐, 자연 친화와 유교적 충의 사상을 동시에 드러낸 작품은 굉장히 많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관동별곡. 관동별곡이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죠? 강원지사격으로 이제 그 발령을 받은 거예요. 임금님 감사합니다 해서 열심히 자기가 나름 일했대요. 일한 티를 내요. 아주 잠깐. 뭐냐면 영중이 무사하고요. 영중이 무사하고가 뭐냐면 해석 보시면 가명 아니 무사하고요. 즉 뭐냐면 자신의 통치를 잘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잠시 여행을 다녀올게요 하는데 얘가 여행을 사방팔방 다 가요. 여러분들 그 181쪽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고산, 통천, 뭐 고성, 여주 막 난리가 났어요. 한참 가요. 울진까지 막 갔다가 난리나고 한참 많이 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쉽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선정이란 말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바른 정치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영종이 무사하대요. 시절이 3월이래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화천의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더래요. 여러분들 풍악이 가을에 금강산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금강산이 되게 그 당시에 유명한 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는 산이지만. 그래서 봄에는 이름이 금강산이고요. 이름이 다 달라요. 여름에는 복례산이고요. 이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작품에도 종종 나와요. 가을은 아까 본 것처럼 풍악산이고요. 겨울은 개골산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만 써서 다 알아먹었던 건데 우리는 이제 갈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천 시내길에요. 풍악으로 뻗어 있대요. 금강산이 보인다 이거죠. 강원도 쪽이니까. 그래서 행장은 뭐냐면 이제 여행짐을 이제 탁 챙기고 석경에 막대를 짚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을 들어갔대요. 자, 뭐냐면 이 폭이 뭐냐면 폭포예요. 폭포. 자, 폭포수 내리는 장면을 이제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폭포. 은 같은 무지개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 물이 쏟아지니까 은 같은데 또 햇볕이 비치면 살짝 무지개도 드리우겠죠. 뭐 이런 얘기요. 옷 같은 용의 꼬리 같대요. 지금 그냥 물줄기 얘기하는 겁니다. 섞고 돌면서 뿜는 소리가 심리까지 들리는 것 같대요. 과장이죠. 자, 그래서 들을 때는 오래 같았는데 보니까 막 떨어지면서 눈과도 같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심리의 잦아지니 막 이런 것들은 과장이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보시면 요 세 개, 요거는 뭐냐면 폭포수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보시다 보면 얘 또 이런 소리 하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폭동이라는 곳을 갔고요. 얘가 그 다음에 금강대라는 곳을 갔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정자, 그 다음에 뭐뭐대라는 것은 좀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강대라는 곳을 얘가 갔대요. 금강대, 그 다음에 그 맨 우측, 그러니까 맨 그 위쪽에 선악이 새끼를 친대요. 자, 여러분들 이때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대. 이 선자는 좀 알아둡시다. 요거는 반드시. 자, 선 나오면 신선이에요. 약간 신선과 옛날에는 학이 세트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학이 하얀색이기도 하고 학은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색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신선과 학은 뭔가 세트로 자연에서 뭔가 약간 좀 일반적인 세상에서 벗어난 뭔가 자연에서도 뭔가 그 상위 계층인 신선과 학 이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선악이
신선이 타고 노는 학 같은 애들이 막 새끼를 치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춘풍, 봄바람의 옥정성, 저기 피리죠. 피리의 첫잠을 깨었든지 이러면서 호의 현상이 방공,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학이잖아요. 학이니까 방공. 그 허공 절반쯤에 얘가 막 떠다니더래요. 근데 호의 현상은 뭐냐면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니까 학을 가리키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위에는 희고 그 아래 다리는 까맣잖아요. 민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자, 그래서 호의 현상이 방공이 떠있다. 그 다음에 서우 옛주인은 방에서 넘노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고요. 얘들아 그냥 이런 거는 모르면 이제 이 정도 그냥 패스합시다. 우리가 그거 뭐지 내신할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고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뭔가 누구를 반겨서 넘노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저희가 이거를 앞에를 몰라도 해석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이 떠 있고 누군가를 반겨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고요. 소양로, 대양로, 눈알이 뭔가 굽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양로, 대양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표현들 여러분들 보냐면 나를 보고 반기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선 얘기하면 약간 자신을 비유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자, 정황사 진할 때 이제 이런 데 눈알이 굽어고 진할 때라는 곳을 또 다시 올라갔대요. 곧펴 다시 올라갔어요. 자, 여산 애들 여산은 그냥 요게 지금 존박지가 적용이 안 된 거 여산이라고 하는데 요게 저희 그거 할 때도 나오지 않았나요? 작품 할 때도? 그쵸? 여산 나왔었죠. 중국의 되게 유명한 산이에요. 아름다운 산다 뭐 이거요. 그러니까 금강산을 보면서 중국의 진짜 아름답다고 한 여산의 진짜 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중국의 산을 갖다 붙이는 거, 금강산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예찬을 중국의 것을 꼭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때의 인식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우와, 감탄사죠? 조아웅, 조물주가 참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근데 요거 보세요. 많이 봤던 거죠. 상춘곡에서. 그쵸? 같은 작가죠. 자, 날거는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아있지 않거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날고 뛰고 서사있고 솟아있고, 그러니까 손봉우리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동명을 박차고 있는 들, 북극을 뭔가 괴안고 있는 들, 끌어안고 있는 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기도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망고대 외로운 게 혈망봉이래요. 자, 봉우리 얘기하는 거고 무슨 높은 대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로리라 말하려고 천만겁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너희들은 굽힐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애들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금강산 뭐 12,000봉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금강산의 봉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대 높은 데 올라가서 금강산이 솟아있는 여러 봉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높은 애들 얘기하면서 아, 너 정말 높아있다. 너 정말 어떻게 외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도 굽힐 줄을 모르고 높이 솟아있니? 이런 얘기 하면서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 높고 외로운 애들은 이게 슬프다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높은 지조와 절개를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조 혼자 있어서 뭔가 고고한 이런 절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네가 말하려고 뭐 이런 거니까 이것도 의인화 되긴 했죠.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하는 대상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너라는 것도 사실 의인하죠. 자연물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너 같은 이가 또 있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러 갔다가 높은 산봉우리를 보고 갑자기 높은 지조와 고고한 절개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지 이런 거죠. 추구한다 이런 거죠. 본받고자 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뭐 이런 거죠. 되셨죠? 오늘 감동적인 것만 어떻게 끝내보자. 벌써 40분이 돼가. 세상에. 자, 볼게요. 얘를 바로 내일 수업할 게 아니라서 얘를 끊기면 뭐하니까. 자, 친주간 죽서 루예요. 자,
이 애는 뭔지 모르겠어. 그치? 관청이란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루를 갔어요. 누각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서루라는 곳을 갔어요. 이거 국외음에 적용 안 됐죠? 자, 50천 날인물이. 자, 위에 올라가서 또 거기 아래 흘러가는 물을 본 거야. 자,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이렇게 담아가는 것 같대요. 자, 차라리 이게요, 갑자기요, 진주에 가서요, 그 밑에 내려가는 물을 봤어요. 그 물이 흘려서 언젠가는 한강하고도 이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한강에 누가 있어? 임금님. 자, 여기 가서도 임금님 생각해요. 그래서 충정, 영군지정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왕정이 유효하고,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맡기신 이런 것도 유효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관리로서 일을 이제 그만 놀고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건 한계가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바라보는 자연의 풍경들이 다 너무 아름다워서 싫어지지가 않는데요. 자, 싫어지지가 않아서 유해. 갑자기 마음속에 깊이 품은 생각이거든, 이게. 이게 뭔진 몰라.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 일단. 이건 넘어가. 무엇이 많고 많은데 뒤에 객수. 객수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현대문학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 정도는 외우세요. 나그네의 시름이에요. 객이 나그네, 수가 슬프다의 때 수예요. 시름. 나그네의 시름 줄 데가 없다. 아, 지금 얘가 뭔가 마음이 슬프구나.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사를 뛰어내어서 두로 향할 살까? 뭐 이런 얘기 하죠. 자, 뭔가 향해 살고 싶은가 보다. 일단은 모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인이죠. 자, 요 정도는 아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선 얘기 갑자기 또 합니다. 자, 신선을 찾으려 단열이란 곳에 머무살까? 이런 건데 옛날에 뭐 이런 의미가 있었대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 정도는. 자, 청근, 하늘에 이런 뿌리 같은 이런 것을 못 내보아. 자, 망한 정이죠. 무슨 정자에 올라갔대요. 자, 또 다른 정자에 올라간 거예요. 정자에 올라갔더니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뭐 보는 거냐면 여기 나오네요. 파도를 본 거예요. 파도를 봐서. 그러니까 머무살까까지가 여기가 한 달날 끝나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날 끝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거예요. 망양정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 앞에까지는 죽서루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망양정에 올라가서 자, 바다가 보이는 정자였나 보죠. 그래서 바다라고 나오죠.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분노, 화난 고래가 놀랐는지 막 불거니 어지러이 군대인가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파도가 치는 모습을 고래라고 표현했다. 뭐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요? 그죠? 자, 이제 꿈에서 신선을 만나요. 이제 얘는 한술 더 떠요. 면왕정의 송순보다. 면왕정에서는 아주 살포시 내가 약간 신선이다. 이 정도 넘어가는데 얘는 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신선을 만나는 매개물 잠, 꿈입니다. 자, 소나무 뿌리를 잠깐 베어놓고 풋잠을 얼핏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니르다죠.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겠어? 그대 원래 신선이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선이. 정철 보고. 자, 그대를 내가 모르겠어? 내는 신선이야. 신선 내가 모르겠어? 너 원래 신선이었어. 나와 같은. 그러면서 황정경 일자를 그러니까 황정경의 한 글자를 잘못 읽은 채로 인간에게 내려왔대요.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따르려고 하니 우리를 그리워하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신선이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북두칠성이 여러분들 이렇게 모양 따지면은 국자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으로 기울여서 창의수 바닷물을 부어내서 이거를 술처럼 마시는 거야. 자기 먹고 나를 먹이니까 서너 잔 먹이니 왜 이제 술이 취하니까 봄바람도 막 불고 막 양 날개를 이렇게 막 축혀들어서 뭔가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표현이에요. 구만리 장공에 그러니까 저 하늘에 어쩌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술 가져다가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자 사해 넓은 바다에 골고루 나눠서 억만천세 여러 명의 이런 백성들을 모두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자 우리 또 한 잔 마시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연을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관리로서 뭔가 백성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선우후락은 얘들아 뭐냐면 걱정,
먼저 하고 나중에 즐기자라는 거야. 그러면 백성을 여러분들 놀러 가서도 백성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만큼 선정, 바른 정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죠. 자, 이 꿈을 가지고 뒷부분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말지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공중에서 무슨 옥피리 소리도 들리고 어제런가 그제런가 하면서 잠을 깼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꿈 내용이요. 꿈에서 자기 신선을 만났고 나는 사실 알고 보니 신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앞에 뭐에서 잤냐면 면왕전에서 잤잖아요. 바다 내려다 보이는 정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의 깊이가 모르겠죠.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끝인데 어찌 알겠어 이러면서 밝은 달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뜻이 2개 이상 있으면 저희가 중의적 표현이란 말을 쓰죠. 여러분들 여기 글자 수 보시면 알겠죠? 3, 5, 4 3이죠. 그래서 요것도 약간 정격가사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판에 얘가 무슨 내용 얘기했었냐면요. 여러분들 관리로서 일은 해야겠고 자연은 싫지 않고 그래서 고민이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꿈 있잖아요.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면서 얘가 술을 마시고 해소를 돼서 이 꿈이라는 있다. 꿈이라는 요 단어, 요게 나른 화자의 내적 갈등 해소하는 매개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꿈은 고전 소설에는 되게 중요해요. 뭔가 비현실적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꿈이라는 소재를 동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2작품밖에 못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뒤에 안 봐도. 뒤에. 너무 시간이 막 지쳐 보여서. 자, 볼게요. 비유 고사를 활용한 고사가 저희 어제 봤던 만분가보다는 좀 덜하지 않아요? 네. 조금 더 낫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 경관을 굉장히 형상을 잘하는데 여기서는 역동성, 그러니까 생동감이랑 관련된 게 역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넘치는 묘사가 훨씬 더 많다. 왜냐면 자연부를 뭔가 움직임의 대상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정은 생각보다 여행의 과정은 간결하게 압축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좋은 정체를 밝히겠다는 이런 포부 마지막에 술 혼자 마시지 않고 억만창생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신선 보고 다시 만나서 우리 하자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이런 관념을 통해서 자연부를 해석하는 이런 사대부들의 자연관은 끊임없이 나오더라.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자, 신선 그리고 동시에 목민관이 뭐냐면 여러분들 백성들을 관리하는 벼슬아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정신도 잊지 않았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체크하실 거 일단 여행 가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 이동은 필수예요. 공간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움직이고 공간적 배경이 이동하면 당연히 화자의 심리가 바뀔 수 있겠죠. 이런 내용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내적 갈등을 겪어요. 이 부분 때문에. 왜? 자연도 너무 좋고 목민간으로서 일도 해야겠고 그래서 나름 이 부분에서 갈등이라고 보면 이 갈등인 거고 어쨌든 이 갈등은 신선과 술을 마시면서 평안해지더라. 근데 이 신선과 만나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이 갈등 해소의 매개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